이제 고 김광석 네. 씨의 부인이신 서혜순 씨가 출연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고요, 배 교수님이? 예, 그 전에 뭐 그 양반은 성격상 그 숨어 사실 분은 아니다라는 그 인터뷰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이전에도 20년 전부터 했던 거. 그래서 이분은 뭐 성격상으로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그 어필을 할 것이다. 성격상 그런 분이고 그 서혜순 씨가 그 뉴스룸에 나와서 했던 그 영상을 굉장히 제스처를 많이 쓰고 또 이제 손석희 앵커도 당황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보기엔 본인 유리한 쪽으로 이제 여론을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그분이 죄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이 그분의 그 제스처는 상당히 그 작정하고 나오시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론 노출이 됐는데 뭐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러는데 아이유 씨가 부른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봤는데 왜 처음에는 뭐 1절 정도까지는 반주가 전혀 없이 그냥 목소리로만 하는데 와 사람의 목소리도 정말 악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감미롭게 들렸는데 그 생각이 드는 반면 또 걱정되는 게 일반인들이 하면 이거 연불송이 또 탄생하겠구나. 이거 여차하면 연불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반주 없이 들어가는 게. 이게 그쵸, 음색이랑 뭐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렇죠. 예, 쉽게 흉내내는 타령 거죠. 비슷하게 근데 나오죠. 확실히 요즘의 음악들 이렇게 노래를 잘 들어보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고막 여친, 고막 남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막 여친. 노래를 갖다가 옛날에는 조금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요즘 귀에 딱 붙이고 마치 남친이 또는 여친이 속삭여주는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막으로 가야 되니까 그 소리가 복잡하거나 난해하면 안 돼요. 오히려 아카펠라 같은 느낌들이 좋은 거죠. 그렇죠.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 그런 식으로 불렀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 가을 아침 칭찬하는 게 근데 그게 지금 잠깐 든 생각인데요. 네. 그 아카펠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가깝게 들린다. 예, 예. 옛날에 임신모 고수님이 그 네. 인공위성인가 만드셨잖아요. 제작을 그게 아카펠라 아니었어요? 그게 아카펠라 아니었어요? 아카펠라 사랑이 예전부터 좀 이어져 오신 지금 거네. 말씀은 지금 만들었으면 성공했을 텐데 좀 일찍 만들어도 폭망했다 이런 말씀만 레이저 나온 거 보셨어요, 레이저? 지금 레이저. 탁구스님이 큰 실수했어요. 아니 제가 도발이에요, 도발. 무릎 꿇어. 인공위성을 제작해서 빚을 갚았는데 폭망했다고요? 그래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옛날에 그- 정신 분석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정신이 알아서 왜곡을 한다고 기억을 그런 건 아니고 크게 수익을 얻으신 거죠. 여기 왜 이러는 거야? 잘못 알려졌나 봐요. 아니 아카펠라가 귀에 가깝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아까 아카펠라는 건 무반주 합창이잖아요. 결국은 귀에 가깝게 들리려면 소리가 복잡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아카펠라가 좀 더 가깝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전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했는데, 저 내가 아는 노래인데? 오래전에 듣던 노래인데? 라고 하다 보니까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되게 말씀하신 되게 편한 노래인데 듣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건 있었어요. 네, 어떤? 왜냐하면 아이유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유만의 독특한 어떤 곡이 있으면 좋을 것 왜 같은데 리메이크를 했는가? 예, 그래서요. 근데 그건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까 그건 뭐 그것도 아이유의 또 음악성은 아이유가 결정한 문제니까. 근데 좀 그런 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창의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의 창의와 재해석은 기차의 레일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창의적인 것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또 못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리메이크 기존의 거 재탕 삼탕 하자는 뜻은 더더욱 아니고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아이유는 그 균형감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나도 뭐 노래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우리 탁고수도 비슷할 거야. 나이도 같으니까. 네. 우리 세대만 해도 몰라 탁고수는 뭐 고음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아이유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 요즘에 아이유 병이라고. SNL에서도 했어요. 예, 예. 그 입을 안 벌리고 우물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공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효리 씨가 흉내를 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88년생이다 보니까 소방차 노래를 원래는 알 수가 없는 세대이긴 하는데 네. 그리고 외국인이니까 아, 네. 더 모르고 그런 건데 아이유 씨 덕분에 그런 좋은 노래를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리메이크 한 덕분에? 네. 그래서 전달해주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게 들었어요. 사실 근래의 그 가수들 중에서 리메이크에 어느 정도는 다 민감하긴 하지만 어떤 기성세대 정서하고 이렇게 접점 마련하는 친구는 아이유일걸요? 그렇죠. 왜냐면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막 이적의 막 양희은의 최백호의 김창완의 이런 가수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말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같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조용필이 중학교 3학년이 듣는 바운스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반대로 어린 친구들이 위로 가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아이유하고 조용필이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크로스오버였어요. 세대 크로스오버. 근데 발음할 때 왜 아름다우냐 아름다우냐요? 여기서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되겠고 좀 이따 시간 나면은 잠깐 병자호란 얘기죠. 근데 예, 제가 임지훈 선배한테 한번 여쭙고 싶는 게 이게 네. 리메이크가 좀 쉽게 성공하려고 네, 쉽게 성공시키려고 예. 그런 거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지적이죠. 왜냐면 그래도 이 예술이라는 것은 좀 앞으로 나아가려는 흐름이잖아요. 그럼 좀 더 창의적이고 실험적이고 새로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우리 익숙하고 이미 아는 걸 갖다 우려먹느냐. 그렇기 때문에 리메이크 항상 따라다니는 거의 고질적인 사실 지적이죠. 비판. 맞습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는데 요 부분만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야 요즘에는 이런 거 이렇게 옛날 노래 불러야지 돼. 요즘 벚꽃 시대잖아. 그래서 이거 해야지.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비판을 받는데 어떤 가수가 자기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진짜 어렸을 때 내가 이문세 노래를 들었는데 아니면 또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해를 들었는데 이거 진짜 내가 나중에 가수가 돼서 한번 불러봐야지. 내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진짜 또 하나의 실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옛날 거 우려먹는다고 지적하면 세상 아니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산울림 노래를 막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산울림 노래를 이렇게 리메이크하고 너의 의미였죠. 이러는 걸 들으면서 제가 한참 어린 아이유가 어떻게 20대 초반인 친구가 저런 생각을 하지 이게 회사 전략인가 그래가지고 한번 시상식 MC를 보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몇 번 봤지만 너는 이거는 뭐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 아니면 너 생각인가 그냥 철저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게 부분이에요. 아주 네.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아이유가 93년생이에요. 그런데 최백호 50년생이라고요. 그리고 양희은 선생님도 52년생인가? 근데 그 정도 나이 차는 사실은 조금은 동행이라는 부분이 겁이 난다고요. 근데 그걸 과감하게 하는 건 음악적인 이유밖에 없어요. 사실은 더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아이유가 칭찬받는 게 아닌가. 그럼 살짝 외전에 맞게 리메이크가 되면요. 네. 원곡 가수들한테는 어느 정도 돈이 돌아갑니까? 저도 이제 한양대 법대의 그 박 교수님이 박성호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저작권 분야의 권위자 분이신데 그분이 음악 저작권을 이렇게 풀이했어요. 음악은 3층에서 1층, 2층, 3층에서 같이 살고 있는 구조다. 이게 뭐냐면 1층에는 작사 작곡자가 살아요. 2층에는 실현자가 살아요. 그다음에 3층에는 제작자가 살아요. 그래서 이 세의 허락이 다 있어야 완벽한 사용권이 주어집니다. 실현자라 하면 이제 노래를 노래한 가수.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요 실현자서부터 제작자는 저작 인저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유의 가을 아침 아마 이병호 작사, 이병호 작곡일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병호 작사 작곡자한테 가는 거죠. 그런데 실현료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양희은 씨한테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거 그냥 통째로 썼을 텐데 이거를 본인이 가져다가 새롭게 불렀기 때문에
작사 작곡자 원작자 작사 작곡자 돌아가지만 양희은 씨한테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뭐 조용필의 한오백년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거는 강원도민한테 가는 거예요? 야, 새로운 신선한 접근이네. 그건 저작권 제외돼 있는 4, 5, 70년 규정에서 민요니까. 아주 독특한 접근 방식. 예, 역시. 아니, 그러면 일본에서도 리메이크가 좀 있잖아요. 어떤 아이유 경우도 씨랑 있었어요? 비슷하게 일단 일본 토쿠나가 히데아키 씨라는 유명한 남자 가수분이 옛날 여자분들의 유명한 노래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그것도 앨범 내셨는데 다 대박 나셔가지고 그런 비슷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 분들 중에 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나카시마 미카상의 눈의 꽃이라고 노래 우리 있잖아요. 박혜신. 그런 것도 네. 夕闇の中を君と歩いてる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꼭 리메이크 됐으면 하는 노래. 난 개인적으로 배우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런 노래는 왜 리메이크 그게- 작업성이 없나 그게 모르겠어. 배우 가요제라고 있어요. 뭐 중국에서 하는데 올해가 20몇 회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매년 그걸 하고 있어서 매년 배우 흉내내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우 모창대가 있죠. 예, 제가 이제 그걸 들어봤는데 그 배우 노래가 리메이크가 안 되는 이유는요.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가사라든가 이 곡의 문제가 아니고 배우 노래가 히트했던 거는 오로지 음색이에요. 그 배우가 생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20몇 살 때 한 인터뷰인데 선배들이 자기한테 노래를 건방지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인정을 하는데 기분은 나쁘다 이거 아니에요. 너무 잘 예, 불러서. 그러니까 건방지게 잘한다. 근데 제가 지금 들어봐도 배우 노래는 정말 배우가 아니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가 병색이 짙었잖아요. 일찍 죽었고. 그러니까 지금 대중 가수는 사실 그 음색 장사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음색이 예를 들자면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그러면은 일단 앞서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음색이 어떻게 나느냐. 본인의 그 어렸을 때의 유전자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신 고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색이 완연했단 말이에요. 첫 곡부터 이미 휠체어에 앉아서 녹음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남진 씨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아팠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다. 근데 그게 드라마틱하게 결합되는데 음색만이 아니라요. 음역도 환상이에요. 말씀하셨듯이 정말 막내기가 어렵죠. 저는 그때 당시에 가수들이 막강했던 것 같아요. 최희준, 이미자, 패티김, 와, 송춘희, 조미미. 그 이런 분들은 하나도 리메이크 안 되고 있어요. 아니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조금 이 시대 시장성을 회복하려면 좀 더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섣불리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아이유가 이렇게 리메이크를 몇 번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그 선택도 잘 했고 그다음에 그 어떤 환경도 잘 조성을 했고 자기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좋은 곡을 리메이크해서 다 성공할 수 있다면 모든 가수들이 다 하겠죠.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노래 얘기하다가 네. 뭐 이 부분 참 매년 11월 계담이라고 하거든요. 네. 가요계에서는 11월은 좀 가수들은 피하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왜냐면 11월 1일에 벌써 둘이 갔거든요. 너무나도 강한 김현식. 김현식, 그리고 그 전에 유재하. 유재하. 김현식이 갔죠. 저희 또 어렸을 때는 그 듀스에 김성재 김성재도 씨의 죽음을 11월이야. 놓고도 예. 아 11월이에요? 11월이에요. 자살이다 타살이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들리는 얘기나 뭐 당시에 수사 이런 상황에서는 뭐 관련된 여자분이 있었다. 네. 뭐 그러고 이제 결론은 무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근거가 없는 부분인 거고. 근데 이제 팬들은 아쉬운 거죠. 팬들은 그렇게 창창한 젊은 뮤지션이 그
허망하게 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흔히 말하는 소급 입법을 하자라는 좀 무리한 주장도 있지만 사실 그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게 안타까운 뿐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때 탁고수님 말씀하셨던 그 얘기가 제일 좀 알기 쉽게 와닿았던 거예요. 스타들을 추모하고 그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자꾸 양산이 된다고. 그렇죠. 어딘가에 뭐 네. 팝스타 같은 경우 살아 있다는 얘기도 아직까지 있고 그러니까. 요절에 대해서는 항상 그 많은 얘기가 있고요. 또 그래서 신이 그 능력 있는 예술가를 시기해서 먼저 데려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요즘 뭐 얼마 전에도 계속 김광석 씨의 죽음 둘러싸고 뭐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영화 김광석에 또 출연을 하셨어요, 우리 백호수님이. 왜요? 예. 그냥 어떻게 했습니다. 근데- 어쩌실래요? 소심한 바나. 그 얼마 전에 뉴스룸에 이제 고 김광석 네. 씨의 부인이신 서혜순 씨가 출연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고요, 백호수님이. 예, 그 전에 뭐 그 양반은 성격상 그 숨어 사실 분은 아니다라는 그 인터뷰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이전에도 20년 전부터 했던 거. 그래서 이분은 뭐 성격상으로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그 어필을 할 것이다. 성격상 그런 분이고 그 서혜순 씨가 그 뉴스룸에 나와서 했던 그 영상을 굉장히 제스처를 많이 쓰고 또 이제 손석희 앵커도 당황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보기엔 본인 유리한 쪽으로 이제 여론을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그분이 죄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이 그분의 그 제스처는 상당히 그 작정하고 나오시는 게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론 노출이 됐는데 뭐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러는데 사람의 심리상 억울하다고 외치면은 그게 실제건 아니건 간에 동조하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논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전 됐다고 봅니다. 김광석 부녀의 죽음에 이제 의혹을 제기할 만한 법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이렇게 표창원 의원이 얼마 전에 SNS 상에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법의학적으로는 네, 그 맞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법의관께서 그 의견을 밝히셨고 단 아쉬운 거는 지금 그 서연이 수사 중이에요. 아직 공소시효가 있고. 딸이요, 딸.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건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끝난 다음에 밝히셔도 되는 건데 그거는 조금 제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건 아직 뭐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인 배구수님한테 질문인데요. 프로파일러라는 직업 자체가 상대방의 뭐 얘기나 행동 패턴을 보고 이제 심리도 분석하고 파악이 되잖아요. 이성에 대해서는 그게 잘 안 됩니까? 안 하죠. 안 하신다고요? 그럼 예전에 혹시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표정과 제스처와 뭔가를 봤을 때 나를 분명히 좋아한다. 확신을 하고 대시했는데 이렇게 틀려가지고 상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죠. 프로파일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욕만 아주 그냥 진짜 진탕 먹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판단에 이전에 감정이 들어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주관이 개입되니까. 보자마자 삼촌에 이미 판단이 내려졌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이제 경향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오류 경향으로 가버리는. 그렇죠. 삼촌에 벌써 그냥 결정이 내려졌죠, 마음속으로. 감정이 앞서니까 아까 고백하셨듯이 그렇죠. 이게 다 무너지는 거야. 객관적인 두 분이 나온 고등학교를 폭파시켜버리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허가 안 맞나 무슨 봐요.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거 11월 괴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외국 가수들 중에서도 이런 미스테리한 죽음이 좀 있는 걸로. 그럼요. 네. 서구 음악계에서는 또 반대로 우리는 11월 괴담 있잖아요. 예. 근데 서양 음악계에서는 또 불길한 숫자가 14만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거의 외국에서 27이에요. 27. 그때 많이 자살했죠. 27살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우선 3J. 짐 모리슨, 제니스 조플린, 지미 핸드릭스. 브라이언 존스도 그때 죽었고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를 규정지은 사람 컷 코베인.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에이미 와인하우스. 다 27에 죽었어요. (90년대) 양대 힙합 슈퍼스타가 있었는데
이쪽에 노토리스 B.I.G, 이쪽에 투팍. 정말 많은 의혹이 따랐어요. 근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게 그때 당시엔 사람이 죽으면 정말 음반이 잘 팔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음반 업계가 개입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아, 음모론. 동물의 왕국 체계로 보면 간단히 해결되어 있는데 그 테리터리 침범이야, 그게 영어. 일본 말로 그걸 나와발이라고 그러죠. 나와발 침범하면 바로 총격 사건 나죠, 그죠? 안 그래요? 다 맞는 말씀인데 이상하게 느낌이 아무 말 하시는 것 같아요. 나와 말이 맞고 다 존레논 맞는데. 사망도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미추광에 의해서 총 맞아 죽었다. 그렇죠. 근데 과연 그 사람이 누구냐? 혹시 CIA 소행 아니냐? 아직도 그 의혹이 계속되고 있죠. 일본에서도 그 자드라는 그룹이 네네네. 여자 보컬분이 메인으로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분이 원래 TV에 많이 안 나오시고 근데 노래는 너무 좋으니까 팬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기사가 네. 나와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몰랐는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입원 중이셨던 병원 2층에서 떨어졌다가 돌아가셨다는 건데 그게 2층이라는 게 좀 애매해서 자살인 건지 아니면 그냥 사고인 건지 그것도 정말로 많은 미스터리. 얘기가 있었죠. 네, 였던 것 같고 그리고 한국 분들이 아시는 좀 엑스자팬 히데 씨도 자살인지 타살인지 뭐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 세상에 희대가 죽었는데 우리 한국의 팬들이 집단적으로 가서 그 연결식에 참여했다니까요. 그 이런 어떤 유명인들 특히 가수분들이 자살을 하게 되면 그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왜 그 수건을 먹을 거면 어떻게 죽을 수 있지? 그게 이제 한번 보도가 되면요 비슷한 방식으로 좀 다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방법을 보도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지침돼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 자체를. 근데 이제 팬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뭐 반복되고 그게 그렇게 되면서 뭐가 미스터리가 계속 양산이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뭐 그런 얘기도 그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놓는 얘기죠. 그 베토벤 교향곡 그 운명곡 거기서 빠바바바 네. 이것도 뭐 사실 뭐 층간 소음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두드리는 소리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었다 뭐 그런 것도.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명곡 탄생에 왜 비화가 없었겠어요? 다들 있죠. 알고 계신 또 명곡 탄생 비화 혹시 원더풀 투나잇 아세요? 에릭 클랩튼. 에릭 클랩튼. 예. 그 노래는 진짜 딱 들으면은 아내한테 패티 보이드라는 아내한테 바치는 노래고 실제로 또 내용이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곡을 쓰게 된 건 이거예요. 2층에 이제 그 패티 보이드가 이제 단장을 하는 거죠. 남자는 항상 1층에서 기다려요. 그렇죠. 이 나들이 풍경에 여자는 항상 뭐 옷이든 화장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시간이 걸리죠. 얼마나 길어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쓴 노래가 원더풀 투나잇이래요. 빨리 내려와. 이 기분으로 쓴 곡인데 결혼에 참가가 됐죠. 신고수님이 참 이 질문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힙합의 원조가 네. 사실은 뭐 알고 보면 우리의 시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방원의 하여가와 예, 정몽주의 단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힙합의 원조라는 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궁금하네. 누가 그런 얘기? 아 참. 그 어떤 면에서 같다는 거지? 난 두 사람 노래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시조죠. 네. 동양에서는 원래 시와 노래와 춤이 같이 됐어요. 그리고 시조를 지으면 노래를 당연히 같이 한 거고 조선조 때도 그래요. 조선조 역대 왕 중에 시를 남긴 사람이 연산군이 유일해요. 한 100곡 정도가 실록에 남아있어요. 이 사람의 저거는 그냥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검고를 타요. 자기 생각나는 악상이나 시상이 있으면은 그걸 악기에다 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런 문화 속에 산 거니까는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이방원의 그 하여가랑요, 그 단심가 정몽주의 그 노래를 했다고 봐야 돼요. 이거 노래를 노래를 했을 텐데 그게 정형화된 건 조선조 들어오면서 정형화된 거고 고려 나름대로 노래가 있었고 그렇죠. 자유곡 체제로 갔을 거고 네네. 당시가 들어오기 전에는 자유곡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힙합의 원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러니까 힘이 될 거야. 그게 이제 프리스타일이라는 개념으로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개념으로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배틀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 배틀이죠. 배틀이잖아요. 조금 공부 깨 했다라면 앉은 자리에 소주든 뭐 막걸리 먹으면 이제
시조를 읊은 거죠. 다 시를 쓴 거예요. 다. 그런데 이 음악이라는 게 참 참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성남시 그 분당구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2019년까지 모든 지하보드 24시간 클래식을 틀겠다고. 어디 성남시라고요? 예, 분당. 분당 쪽? 예, 예. 이재명 씨가 시장하는 데 아니? 예. 그분 뭐 도지사로 나오시나 어떻게 돼요? 저기 판도라 가셔서 판도라 자기 프로그램 근데 얼마 전에 판도라 나오셔가지고 그 문제에 관해서 답변하셨어요. 맞아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도 그렇게 좀 범죄 예방에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거리 범죄 같은 경우가 흥분된 상태, 스트레스 받은 상태인 상태에서 타인을 이제 무작위로 공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 음악을 어느 정도 트는 부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런 그 이용의자들을 신문하고 그럴 때 특정한 뭐 음악을 쓴다든가 아니면 그걸 백그라운드 그 노이즈 같은 걸로 쓴다든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신문할 때 어머니 문회 같은 거 이렇게 틀면서 신문하면은 뭔가 흔들리겠네. 좀 흔들리지 않을까요? 엄마 생각하면서 범종에 따라 다르죠. 범죄 종류에 따라 재산 범죄자한테는 의미가 없고 폭력 범죄자한테는 이제 감정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모든 범죄자한테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음악은 없는 거죠. 뭐 신문할 때 혹시 트는 음악이 진짜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긁는 음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발키리 비행 같은 거. 그러니까 좀 자극하는. 그걸 조금 느리게 튼다든가 좀 빠르게 튼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불편하게 하는 음악이 있고 좀 편하게 하는 음악인데 편하게 하는 음악은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뭐 강의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신문할 때는 좀 그런 좀 자극적인 걸. 근데 저는 그 이해가 가는 게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영화 음악이 없는 영화를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다 심리를 그러니까 계산해서 넣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볼 때 음악을 들 수 있으면 안 들으려고 해요. 그냥 한번 그대로 봐보자. 영화만? 영화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맛이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악에 현혹되지 않고.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그 영화에서는 옷을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포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TV에서 공포 영화를 엄청 무서운 영화를 BGM을 굉장히 밝고 그렇죠. 명랑한 걸로 틀었는데 하나도 안 무섭고 네, 코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거를 사이코패스 테스트 할 때 그렇게 실제로 이 상황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서운 상황인데 밝은 음악을 틀어주면서 하면은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면은 감정을 모릅니다. 근데 참 영화 음악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영화 음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말 완전히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다르게 돼요. 다르게 전해지는데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워즈 있죠. 스타워즈는 시작부터 끝까지 단 1분도 쉬지 않고 음악이 나와요. 게임이 진행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게임 계속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살짝 스코어가 깔리기도 하고 또 어떤 곡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지금 영화 감독은 옛날에 비해서 좀 더 예술적으로 좀 더 면밀해야 되는 게 요즘은 음악을 모르면 감독 못 합니다. 그만큼 영화 음악이 강해졌어요. 비중이. 그 일본의 구로사와 아키라 그 그 음악의 감독이 천재죠. 그 영화에서 음악을 쓸 때 대위법을 썼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주 슬픈 장면에는 기쁜 곡. 오히려. 예, 그래가지고 그 구로사와 아키라의 그 이제 자서전을 보면요, 자기가 그거를 뒤늦게 깨우쳤다는 거예요. 음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의 지론은 뭐냐면은 음악이 중요한 부분이다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노노의 맨 첫 편이 8일이에요. 거기 8일무라고 그러면서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애이 불상, 낙이 부르면 슬프더라도 몸을 상하지 않게 하고 즐겁더라도 음란하지 않게 가는 게 음악이다. 그래가지고 그 음악에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공자 자체가 음악 광해요. 그렇죠. 음악 3일 광해여가지고 동안 고기 맛을 잃었다고. 3일이 아니라 3월 3달 동안을 부지육미야. 고기 맛을 3달 동안 몰랐다. 왜냐면 그 악을 배우느라고 음악들. 그러니까 나는 또 멜로디에 대해서 뭐 여러 해석이 있으니까 그 가사만큼 난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옛날 가사 보면은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밥 딜런이 작년에 문학상 받았죠. 아, 난 그거 높이 평가하는데 서양이 오히려 우리보다 빨리 저거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까 뭐 음악과 시가 같이 존재한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떨어졌는데 우리도 다시 밥 딜런 같은 스타일의 뭐 싱어송라이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아니 사실 뭐 지금 굉장히 훌륭한 싱어송라이터들 우리나라도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민호라는 게 당시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경도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음란한 연애 노래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대중의 정서거든요. 따라서 지금의 가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정말 낡은 세대의 얘기다. 지금을 봐야죠, 지금을. 그거는 정말 낡은 세대의 얘기다. 지금을 봐야죠, 지금. 그러니까 그 팀키라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